자, 이번엔 회선 대역폭입니다. 회선은 데이터 전송의 통로고, 대역폭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허용할 수 있는 동시 접속자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명절마다 아주 그냥 꽉꽉 막히는 도로에서 이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 도로가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8차선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흘러가는 차가 똑같이 100대라고 쳐볼게요. 2차선에 100대가 지나가는 거, 4차선에 100대가 지나가는 거, 8차선에 100대가 지나가는 거, 어떤 게 빠를까요? 8차선이 훨씬 빠르겠죠. 그겁니다. 그게 바로 대역폭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로 2차선, 4차선, 8차선 이 도로를 대역폭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도로 자체는 회선이고 그 도로가 몇 개 있느냐가 대역폭. 맞습니다. 이번엔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입니다. 자, 이 ISP는 뭐 우리가 주변에서도 워낙에 많이 접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TV 틀면 통신사 광고들이 참 많잖아요.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장표에도 나온 것처럼 뭐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개의 통신사들이 있는데 뭐 KT, LG, SK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브랜드들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뭐 ISP라고 통칭해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실제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ISP가 있고 KT, LG, SK는 ISP 중 하나네요. 맞습니다. ISP는 이런 뭐 KT, LG, SK 같은 이런 통신사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인 거고요. 그 KT, LG, SK는 그런 한국에서 쓰고 있는 ISP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용선입니다. 회선계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하면은 뇌리에 처음에 탁 박히는 생각이 어떤 게 있으세요? 저 구경도 못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구경도 못 해봐서. 내 생에 퍼스트 클래스 타올 날이 오긴 할까?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니까 비싸겠죠. 그리고 그러겠죠.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뭐 나오는 음식도 다르다더만. 라면도 준다고 하더라고, 하늘에서. 어우, 그 라면도 뭐 끓인 엄청나게 라면을. 맛있다던데. 네. 전용선이 바로 그런 정도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전용선은 ISP 회사들이 제공하는 그런 상품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ISP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회선 중에 하나인데 네. 회선 중에서도 비싸고 대신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ISP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인터넷은 이코노미고 그 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전용선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에서 비싼 돈을 주고라도 안정적으로 쓰겠다 하면 전용선을 택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보면 되겠네. 저기네요, 저기 그 비행기 직항. 예, 직항으로 뭐 보셔도 되겠네요. 네. 네. 딴 데 바로 거치지 가는 않고 거잖아요, 글로 안 바로 들리고. 가는 거예요. 오, 직항 플러스 퍼스트 클래스. 이번엔 VPN,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자, 가상 사설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뭐 크게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VPN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만 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데 네. 요즘 인터넷으로 그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이런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네. 인터넷으로 감청이나 도청 같은 걸 많이 한다고 들었다. 근데 이 VPN 기술을 쓰면 암호화 기술이 접목되면서 나만을 위한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다. 그런 기술이 VPN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내가 서울에서 중국을 가야 되는데 직항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게 전용선이고 VPN은 미립국. 미립국? 가긴 가잖아요. 목적은 달성하는 건데 안 걸리고 가는 거잖아요. 미립국 하는 거. 근데 불법은 아니야. 불법은 아니죠. 근데 미립국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나도 정당한 대가를 내고 가는 건데, 근데 내가 중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줘.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근데 불법은 아니다. 합법적인 기술인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미립국은 불법인데 이 인터넷 세계에서 그냥 몰래 이렇게 가는 거는 불법은 아니다. 이거 그거다. 기다리 아저씨 몰래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리고 또 기부할 때 네네. 이름 안 밝히고 기부하는 거. 그냥 기부하는 거는 전용선이야. 근데 나는 내가 기부했다는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비밀 기부하는 거. 그게 불편.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죠. 네, 익명성을. 익명성이니까. 익명성을 보장해준다. 익명성을 네네네. 보장해준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DSL, 디지털 서브스크라이버 라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사진 보니까 이것도 추억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죠. 이게 사진을 보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신다는 게 이것도 연식 나오나요? 예, 연식이 나오는 거죠. 그 왼쪽이 그 유명한 스티븐 유, 오른쪽은 이분 신화 아닌가요? 에릭 같은데? 에릭. 내가 뺐어. 진짜 추억 돋네요. 설명을 드리면 아마 ADSL 상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 쓰는 그냥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전화선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ADSL이라고 붙은 거는 이제 뭐냐면 Edgemetry, 이게 찾아보면 비대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비대칭은 다운로드는 빠르고 대신 업로드가 느린, 예, 그게 이제 ADSL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VDSL 부분도 시장에서는 시장성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잠깐 반짝하고 좀 사라진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현재는 사실 거의 안 쓴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둘 다요? 요즘은 다 어디 가나 다 광통신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 굳이 옛날 걸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전화선으로 할 수 있었던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는 이유는 구매상권도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그렇게 인프라가 다 대도시처럼 다 빠방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따라서는 들어가지 않는 곳에,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아직도 지금도 유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전화선은 예전에 깔아둔 게 워낙 많아서 어디든 다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자, 나왔네요. 광통신. 네. FTTH의 플레임이 이건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FTTH 서비스가 처음에 막 이렇게 나올 때 광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빛이 KT 전화국에서 쭉 나와가지고 집안 안방까지 푹 박히는 이런 되게 그런 이미지의 광고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말 그대로네요, 진짜.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직관적으로 만든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그 TV 뒤에까지 내지는 컴퓨터 뒤에까지 광 케이블이 직접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Fiber to the Home의 앞 글자를 따서 FTTH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속도 측면으로 보면 기존에 있었던 ADSL 서비스에 비한다면 한 100배 정도? 오, 빠르다. 예, 기존 구리선에 비해서는 어마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있습니다. IP 드디어 나왔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 IP라는 말은 이제는 거의 그 상식어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주소입니다. 주소. 원래 IP라는 말과 주소라는 말은 별개의 말이지만 사람들이 연달아서 IP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각각 집마다 주소가 있듯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는 IT 장비들, 기기들에는 각각의 주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고유식별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P는 그냥 인터넷 주소네요. 집 주소, 인터넷 인터넷 주소 아니면은 그 기기의 주소, 인터넷에 연결하고 싶은 그 기기에 부여된 주소. 그리고 이 IP 주소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식별하기 쉬운 어떤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놓는 게 URL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인 IP, 사설 IP입니다. 공인 IP는 external, public IP고 사설 IP는 internal, privacy IP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에 external IP 쪽을 보시면 지구본에 그 중간에 공유기가 하나 있고 점선으로 나눠져 있죠. 이 공유기를 거치기 전에는 공인 IP, 공유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는 사설 IP,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는 집 주소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부산시 동래구 땡땡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의 공인 IP인 거예요. 저희 집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저희 집에는 뭐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욕실도 있고 해요. 그 안의 구조는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부터 안방으로 쓸 거야. 여기는 이제부터 내 서재로 쓸 거야. 그 서재, 그 안방, 그 타이틀이 사설 IP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부는 1번 IP, 그리고 총무팀은 2번 IP,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의도에 따라서 IP를 재배분할 수 있는 부분, 요게 내부 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이 케이블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들 사이에서 전기적 신호를 운반하는 전송 매체라고 참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쓰면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랜선이구나, 그냥.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랜선을 랜선 표현하는데 원래는 UTP라고 표현하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우리 집에서 랜선 뽑힌 것 같아, 인터넷이 안 되네 이러는데, 맞습니다. 회사에 갔더니 야, 그 UTP 케이블 확인했어? 그렇죠. 그러면 랜선 확인한 얘기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뭔 소리예요? 누구는 UTP라고 그러고 누구는 랜선이라고 누구 인터넷선이라고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하게 쓰이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UTP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CAT 1번부터 뭐 7번까지 이렇게 주르륵 써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 카테고리 5 케이블 2개 갖고 와봐. 카테고리 6 케이블로 여기 구성했어?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거예요. 아, 그게 카테고리라고 있는 거였어요? 네, 캣6, 맞습니다. 뭐 캣5 그렇게 읽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카테고리였구나. 보통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각각 숫자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오른쪽에 보면은 카테고리 1 케이블은 1메가까지야. 뭐 카테고리 2는 4메가까지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건 5부터 5E, 6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카테고리 5 같은 경우에는 그 회선에 최대 올릴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00메가까지, 5E는 뭐 1기가까지. 대역폭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대역폭입니다. K5는 2차선이면 K5E는 4차선이고 K6는 8차선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숫자가 뒤로 갈수록 더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더 넓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뎀입니다. 아, 옛날에 진짜 PC 통신할 때 많이 접하던 단어가 이 모뎀이었는데 모듈레이터 앤드 디모듈레이터로 돼 있네요. 이거의 합성어가 모뎀이에요? 예, 그거의 이제 합성어가 모뎀이라고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름 되게 특이하게 줬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 신호를 태워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걸 디지털 신호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디지털 신호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변환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장치가 바로 모뎀의 역할인 거죠. 아날로그는 오는 게 지진 난다고 하면 파형처럼 막 이렇게 팔살살살 떨리는 네네네.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신호를 그 전기를 타고 이렇게 좀 넘어온 거를 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컴퓨터 신호로 1번, 0번, 1번, 0번, 1100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를 바꿔준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알겠습니다. 자, 공유기입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정말 많이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기기인 것 같아요. 뭐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거의 뭐 백색 가전처럼 쓰시는 것 같은데 KT나 LG, SK 같은 ISP 업체에서 받아온 공인 IP를 여러 개의 사설 IP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공유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이렇게 랜선 꼽을 수 있는 구멍이 많은 거네요.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구멍이 5개가 있잖아요. 포트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네. 이 5개의 구멍 중에 맨 왼쪽에 있는 노란색, 보통 여기다가 KT나 LG, SK에서 제공해준 원선을 여기다 꽂게 돼요. 꽂게 되고 나면 이 공유기 안에서 하나의 받아온 공인 IP를 사설 IP로 여러 개를 쪼개줄 수 있거든요. 엄마 컴퓨터, 아빠 컴퓨터, 내 컴퓨터, 네네. 동생 컴퓨터 쭈르륵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공유기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꽂은 거를 무선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공유기의 역할 중에 하나. 맞습니다. 유무선 공유기는 공유를 해주는 방식을 네. 유선으로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무선으로 제공해 주는 양방향으로 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유선 공유기는 말 그대로 유선으로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강 네트워크 용어 총정리라고 거창하게 하긴 했는데 못 다룬 용어가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기초적인 필수적인 용어에 대해서 쌤팡님의 도움으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쌤팡님 어떠셨어요? 거의 뭐 이제 강의를 해주신 거라서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강의, 티칭 뭐 이런 거 자체를 뭐 해본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좀 낯선 부분이 많아 있었는데 네. 뭐 차후에는 좀 실질적으로 좀 더
현업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더욱더 엑기스만 뽑아서 한 번 더 또 진행을 하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4강 네트워크 용어 총정리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5강에서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제조사, 네트워크 솔루션 및 제조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5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것으로 쉐어드 IT 클래스 제4강 네트워크 용어 총정리편을 마치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